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10강에서 개요 문서 작성법을 간단히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타일을 함께 사용해 가독성이 높은 개요 문서 작성법을 소개하고 기본 개요 번호 모양이 아닌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의 번호 순서로 설정하는 방법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예시를 참고해 개요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단축키 F7을 눌러 편집 용지를 보고서로 변경합니다. 이전 6강에서 편집 용지 저장법을 소개했었는데요. 문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용지 여백을 매번 설정할 필요가 없죠. 단축키 컨트롤 인설트를 눌러 개요 문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개요 수준을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스타일 단축키를 사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1수준은 단축키 컨트롤 3을, 그리고 2수준은 컨트롤 4, 그리고 3수준은 컨트롤 5, 그리고 본문은 컨트롤 2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단축키는 스타일 단축키거든요. 스타일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속 번호가 매겨지죠. 단축키 컨트롤 4를 눌러 수준 2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5를 누르면 수준 3의 번호로 변경되었거든요. 방금 입력한 콜론은 입력한 후 한타를 띄우는데요. 여기 개념과 콜론 사이가 간격이 없어서 한 반타 정도를 띄우고 싶다면 Al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고정폭 빈칸이 삽입되어서 한타가 아닌 반타 정도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입력할 때 한타는 너무 넓고 반타 정도를 띄우고 싶다면 지금처럼 Alt 스페이스바를 눌러 고정폭 빈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단축키 컨트롤 2를 눌러 본문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가운데 점은 Alt 183을 누르면 아주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엔터를 누르고 이번에는 다시 컨트롤 5를 눌러 세 번째 수준을 계속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이때도 Alt 스페이스바를 눌러 반타, 즉 고정폭 빈칸을 입력하고 다시 컨트롤 2를 눌러 본문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봤는데요. 개요 번호 순서에 맞게 문서는 작성되었지만 가독성이 좀 떨어지죠. 현재 완성된 문서를 보면 1수준의 경우 글자 크기가 크고 진하게 편집되었죠. 그리고 개요 번호가 없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백과 첫 줄 들여쓰기 등이 사용되어서 보기 편한 문서로 작성이 되었는데 오른쪽 표의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스타일에 적용해서 현재 문서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축키 F6을 눌러 스타일을 실행합니다. 스타일 목록에서 개요 1을 선택합니다. 개요 1이 수준 1에 해당하거든요. 이 스타일의 개요 1에서 개요 10번은 개요 번호 모양을 지정할 때 수준 1에서 수준 10번에 해당하는 전용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라고 미리 스타일로 지정을 해 둔 겁니다. 그럼 다시 개요 1을 선택하고 스타일 편집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글자 모양 버튼을 누르고 글자 모양 함초롱 바탕,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진하게를 설정하고 설정을 누릅니다. 그 다음 문단 모양을 눌러 왼쪽 여백은 0포인트로 없애고 그리고 문단 위 간격은 10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설정. 그럼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설정이 끝났죠. 그리고 개요 번호 모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글머리표와 문단 번호는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릅니다. 개요 2도 설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스타일을 설정했더니 문서에 이미
개요 1에 해당하는 내용이 서식이 적용되었죠. 계속해서 개요 2도 스타일을 편집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을 누르고 함초롱 바탕채 글자 크기 14포인트 진하게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문단 모양을 눌러 왼쪽 여백 10포인트 그리고 문단 위 간격 10포인트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머리표 문단 번호 지정할 필요가 없죠. 설정 그리고 개요 3도 선택하고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글자 모양을 눌러 함초롱 바탕채에 글자의 크기는 12포인트로 변경하고 설정, 문단 모양 왼쪽 여백 20포인트로 지정하고 문단 위 간격을 10포인트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개요 번호 1수준, 2수준, 3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의 서식이 모두 변경되었죠. 마지막으로 본문을 선택하고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은 함초롱 바탕채 크기 12포인트로 변경하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문단 모양을 눌러 왼쪽 여백 30포인트 그리고 첫 줄 들여쓰기 10포인트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문단의 첫 줄만 두타 들여쓰기가 되죠. 여기에서 5포인트가 스페이스바 한타를 의미하고 10포인트는 두타가 됩니다. 그리고 문단 아래쪽 간격을 10포인트로 설정하고 이런 간격들은 임의로 지정할 수 있고 또 근무하시는 곳의 문서 규격에 맞게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줄나눔 기준도 설정해 볼까요? 한글은 어절 그리고 영어는 글자로 설정하겠습니다. 설정을 누르면 어떤가요? 문서가 완성되었죠? 엔터를 누르고 다시 컨트롤 4를 누르면 두 번째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5를 누르면 세 번째 수준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죠. 이번에는 개요 번호 모양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양 외에도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의 번호로 순서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Alt N을 눌러 새 문서를 엽니다. 그리고 단축키 Ctrl KO를 누르면 개요 번호 모양이 실행되거든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양이 아닌 사용자가 임의의 번호 모양을 설정하고 싶다면 사용자 정의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1수준에서 10수준까지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1수준은 로마자 1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1 그리고 괄호 원문자 1 순서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1수준을 선택한 상태에서 번호 모양을 로마자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둡니다. 자, 그럼 여기 번호 서식을 잠시 보면 여기 꺽쇠가 바로 1, 2, 3 순서로 연속 번호가 매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여기 1이 1수준을 의미하거든요. 2수준을 선택하면 여기 번호가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은 이 개요 번호를 장식하는 문자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수준을 선택하고 번호 모양을 아라비아 숫자 1, 2, 3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3수준을 선택하고 3수준은 괄호 1, 2, 3을 설정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번호 서식을 보면 꺽쇠는 연속 번호고 3은 3수준 그리고 반가로만 있죠. 여기 앞쪽에 괄호를 이렇게 입력해서 꺽쇠 3이 괄호 속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미리 보기를 보면 괄호 속에 1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수준을 선택하고 번호 모양을 동그라미 1, 2, 3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번호 서식을 보면 여기 반가로가 표시되어 있죠. 미리 보기를 보면 지금처럼 동그라미 1에 반가로가 입력되어 있는데 이 반가로는 지워주면 됩니다. 그럼 로마 대문자 아라비아 숫자 1 그리고 괄호 1 그리고 동그라미 1 순서로 개요 번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래쪽 새 번호 모양 추가를 체크하고 여기에 보고서라고 입력한 다음 설정을 누르면 개요 번호 모양 맨 아래에 보고서라고 하는 개요 번호 모양이 추가됩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새로 설정할 필요 없이 여기서 보고서를 선택하면 해당 번호 체계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개요 문서가 시작되었죠. 오른쪽 예시를 참고해서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4를 눌러 두 번째 수준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5를 누르면 세 번째 수준의 번호로 변경되었죠. 그리고 컨트롤 6을 누르면 동그라미 1, 2, 3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입력됩니다. 다시 컨트롤 5를 누르면 세 번째 수준의 내용을 작성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3을 누르면 다시 1수준의 내용이 입력됩니다. 이렇게 개요 번호 모양을 설정해 두면 몇 번을 입력해야 하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축키만 누르면 번호가 정확하게 연속 번호로 표시가 되죠. 이번에는 개요 번호와 글머리표를 함께 사용해서 편집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예시와 같이 첫 번째 수준은 로마 대문자, 두 번째 수준은 아라비아 숫자로 개요 번호를 사용하고 세 번째 수준과 네 번째 수준은 글머리표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수준과 2수준은 개요 모양에서 지정을 하는데 3수준과 4수준은 개요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개요 모양에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지정하느냐 하면요. 스타일을 실행해서 개요 3과 개요 4 스타일에서 글머리표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요 번호를 지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KO를 누릅니다. 그럼 개요 번호 모양이 실행되었죠. 여기에서 첫 번째 수준이 로마 대문자, 두 번째가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를 누르겠습니다. 1수준은 번호 모양을 로마 대문자, 그럼 번호 서식을 확인해야 되겠죠. 원하는 모양이 로마 대문자에 점이 표시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다른 설정은 손댈 필요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수준은 아라비아 숫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에 장식 문자 점을 표시해서 미리 보기를 보면 로마 대문자 그리고 두 번째 수준 아라비아 숫자로 아주 간단하게 개요 번호 모양이 설정되었죠. 자, 그러면 설정 누르고 설정을 누릅니다. 자, 그럼 단축키 F6을 눌러 스타일을 실행합니다. 세 번째 수준과 네 번째 수준에 해당하는 스타일이 개요 3과 개요 4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 스타일에 있는 개요 1과 개요 10번은 개요 번호에 해당하는 수준 1에서 수준 10번의 전용 스타일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스타일에서 수준 1과 수준 2에 해당하는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설정하려면 스타일 개요 1과 개요 2를 수정을 해주면 되고요. 지금은 생략하고 개요 3번을 선택해서 글머리표 동그라미를 지정하겠습니다. 스타일 편집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글머리표 문단 번호를 선택하고 글머리표를 선택한 다음 여기에서 원하는 모양이 없죠. 이런 경우 모양 하나를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를 누릅니다. 모양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용자 정의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거든요. 사용자 정의 누릅니다. 그리고 문자표를 눌러 사용자 문자표 탭을 선택한 다음 특수 기호 및 등백 기호에서 스크롤바를 조금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테두리가 조금 두꺼운 원 모양이 있죠. 넣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정은 기본값 그대로 두고 설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설정,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지정할 거면 여기서 지정을 하면 되죠. 지금은 생략합니다. 개요사를 선택하고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도 글머리표 문단 번호를 눌러서 글머리표 하이픈을 지정하겠습니다. 글머리표 탭을 누르고 모양 하나를 선택한 다음 사용자 정의를 누릅니다. 하이픈도 기본 모양에서는 없죠. 사용자 정의 그리고 하이픈은 키보드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자표를 누를 필요 없이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고 설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생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개요 번호와 글머리표를 함께 사용하려면 먼저 1수준과 2수준에 해당하는 모양은 개요 번호죠. 그럼 개요 번호 모양에서 수준 1과 수준 2의 모양을 지정하고 그리고 수준 3과 수준 4의 글머리표는 스타일에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지정하려면 개요 번호 모양을 사용한 1수준과 2수준도 스타일에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1을 선택하고 편집 버튼을 누른 다음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지정하면 되죠. 그리고 글머리표와 문단 번호는 지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요 번호에서 모양을 지정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한 번씩 실수로 지정을 했다가는 개요 번호가 사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에서 글머리표 문단 번호를 지정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개요 2도 마찬가지고 개요 3, 4는 글머리표를 지정하고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을 한 번에 지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 창에서 개요 1을 선택한 다음 설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내용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고 연속 번호가 입력되면 컨트롤 4를 누릅니다. 두 번째 수준이 입력되죠. 그리고 컨트롤 5를 누르면 세 번째 수준이 입력되는데 글머리표가 입력됩니다. 제대로 입력되죠? 컨트롤 6을 누르면 네 번째 수준 하이픈이 입력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4를 누르면 다시 두 번째 수준의 번호 모양으로 변경됩니다. 개요 문서를 지정하는 데 있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모두 소개를 드렸거든요. 이번 강좌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